어느 날 이 아파트로 누군가 이사를 옵니다. 이사 온 사람은 160cm 정도 키에 붉은 느낌의 머리카락을 가졌고요. 툭 튀어나온 배에 낮은 목소리를 했어요. 앞니는 하나 빠졌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음흉한 눈으로 쳐다보는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스미다 미요코였죠. 주변 사람들 말 들어보면 항상 금태 안경에 비싸 보이는 옷을 입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급스러운 느낌은 하나도 들지 않고 그냥 비싼 옷 입은 촌스러운 아줌마 인상이 강했다 그래요. 스미다 미요코를 아는 사람들은 동네에 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주변 아무 사람들에게나 수시로 시비를 걸고 다녔기 때문이에요. 미요코가 이 집 8층에 살았거든요. 같은 아파트 주민들은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8층에 멈췄다가 내려오면 전부 계단을 이용할 정도였었다고 합니다. 미요코 혼자서 아무리 성격이 안 좋아도 여러 사람들 다 불편하게 하고 다닌 건 아니었는데요. 그럴 수도 없었을 겁니다. 항상 주변에 대여섯 명 정도의 남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폭행과 시비, 협박들을 했었다 그래요. 스미다 미요코의 행동 요원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대요. 뚱뚱한 데다 금발이라서 동네 사람들이 금발 돼지군단이라고 불렀고 지역에서도 유명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금발을 한 사람들이겠죠. 행동 요원이라고 부르면 좀 거창한데 하는 일들이 이런 거예요.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다가 스프가 식었고 음식이 짜니 늦게 나오니 직원이 불친절하니 이러면서 점장 불러다가 클레임 거는 이런 것들이라고 그래요. 점장이 죄송하다면서 돈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을 할 때까지 계속 시비를 걸었고요. 택배가 집으로 왔어요. 잘. 그래도 기사들에게 무턱대고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너무 심하게 클레임을 걸어서 택배 담당자와 이 지역 점장이 직접 과일 바구니 사들고 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자 미요코가 일본도를 빼서 막 휘둘렀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금발 돼지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다녔는데 같은 아파트에 어느 할머니가 미요코가 집 베란다에 꽃을 이렇게 심어놨었거든요. 할머니가 이거 보고 꽃 예쁘다고 했다가 욕을 먹은 적도 있습니다. 옆집 애기가 우는 게 시끄럽다면서 그 집 찾아가서 부모들 강제로 협박해 이사를 시키기도 했고요. 다른 집 아이는 엘리베이터 타다가 엘리베이터 틈에 열쇠를 빠뜨린 적이 있어요. 꺼내야 되니까 잠시 엘리베이터 멈췄거든요. 이런 일로 또 이 금발 돼지들 이 아이 집 찾아가서 엄마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또 강요한 적도 있고요. 대체로 이런 식으로 살았던 겁니다. 미요코가 사업을 했지만 이때는 직업이 또 없었대요. 얘네들 일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면 어떻게 8층의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었느냐? 이들이 아무나 붙잡고 시비 거는 이유가 다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였던 거죠. 미요코가 사람 길들이는 법을 잘 알잖아요. 당연히 처음부터 시비를 걸진 않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친절하게 접근한대요. 그래서 좋은 인상을 주다가 어느 날 집으로 초대하면은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는 이런 수법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은 그 당시 미요코가 살던 실제 집 현관이에요. 여기에 들어가 봤던 사람들은 스미다 미요코가 별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고 집도 정리가 안 돼서 어수선했지만 집 안에는 수입 가구들과 비싼 음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술과 음식에 신경을 많이 썼다 그래요. 스미다 미요코가. 이게 같이 데리고 사는 금발 돼지 군단을 먹이려고 했던 건지 확실하진 않지만 이게 아빠가 노동자들을 길들이는 방법이랑 비슷하죠. 술과 음식을 주면서 회유했다가 화냈다가 이런 식이죠. 아마 돼지들도 협박과 회유를 통해 스미다 미요코에게 길들여졌을 이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여기는 거실입니다. 하나씩 따져보면은 비싼 가구들인 것 같아요. 근데 모아놓으니까 굉장히 촌스럽고 감각도 없어 보이고 그냥 졸부 느낌의 억지로 잘 사는 거를 티내려고 하는 이런 느낌이 좀 강해 보이죠. 스미다 미요코가 이 집에 사람들 불러들이면 자기가 사들인 이런 술이나 가구가
20억이나 된다면서 자랑을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 이 술을 꺼내 따라줬고 손님들에게 음식도 내왔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건 미요코 외에 다른 가족이 이 집에 있을 때 손님으로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불편할 정도로 같이 사는 사람들이 조용히 정좌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앞에서 빤히 쳐다보면서 무릎을 꿇고 참선하듯이 기도하듯이 있는다는 겁니다. 스미다 미요코도 음식을 내왔지만 손님을 쳐다만 봤고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손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금발 돼지들도 같이 사는 가족은 아니지만 집에 있을 때 손님이 오면은 항상 벽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경호원들처럼. 상황 상상해 보면은 벽에는 금발 돼지들 몇 마리, 아니 사람들이 몇 사람 서 있고 다른 가족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무릎 꿇고 가만히 있는데 미요코만 웃으면서 음식을 자꾸 준다는 거죠. 불편하지만 결국 손님이 음식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먹게 되면은 이때부터 슬슬 미요코가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신발에 먼지가 많냐, 현관 지저분해지지 않냐, 위생 개념이 없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럼 손님들이 당황해요. 하지만 그동안에 착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이미 있는 데다가 비싼 음식 술도 대접을 받았으니까 당황은 되지만 적당히 받아주면서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조금씩 스미다 미요코에게 주도권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같은 아파트 사는 주부가 한 번은 스미다 미요코 집에 갔다가 실수로 카펫에 차를 조금 흘린 적이 있어요. 그러자 웃으면서 음식을 주던 미요코가 돌변하더니 이게 얼마짜린 줄 아느냐 이렇게 심하게 화를 내면서 결국 30만 엔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쫓을 때는 또 경찰에 알리면 끝까지 쫓아가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해서 이 가족은 아예 차 한 번 흘렸다고 다른 지역에 도망치듯이 이사를 가버렸어요. 이렇게 틈만 나면은 주변 사람들 협박해서 돈 뺏었고요. 평소에는 금발 돼지 군단 데리고 밤마다 술집을 갔거든요. 그런데 이 술집에서 미요코는 술을 한 번도 마신 적이 없는 특이한 사람으로 술집 주인이 기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술집이니까 금발 돼지들은 왜 돼지가 됐겠어요. 밤마다 술 마시니까. 당연히 술을 마셨지만 미요코는 매번 이 라무네라는 탄산음료만 마셨다는 거죠. 라무네가 레모네이드를 일본식으로 발음한 이름이에요. 레몬맛 탄산수 정도 되겠죠. 미요코는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술집에 가는 이유는 다른 손님들을 둘러보다가 적당한 우리 피해자가 될 사람들을 찾는 거죠. 주로 술이 많이 취했거나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노렸는데 발견하면은 돼지군단 보내서 시비를 걸게 시키는 거예요. 술 먹던 사람은 갑자기 체격 큰 사람 여러 명이 둘러싸고 나를 욕하니까 대부분은 좀 위압감 느끼겠죠. 적당히 사과하고 피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폭력과 협박으로 돈을 뜯어내게 되는 겁니다. 매일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번 돈으로 뭘 했느냐? 도박이죠. 빠찡코 갔고 쇼핑하는 데 썼고 여행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비싼 술, 가구들 집안에 사들였던 거예요. 6명 이상이 살면은 이렇게 살려면 돈이 꽤 많이 들겠죠. 그만큼 많이 뜯어내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대체 이 스미다 미요코를 따라다니는 금발 돼지 군단의 정체는 뭐냐는 거죠. 이 사람들 뭐길래 일도 안 하면서 아줌마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행패 부리냐는 건데, 이 사람들은요 지금부터 알아볼 스미다 미요코의 가족 해체 사업에서 피해를 당했고요. 가족이 흩어지자 갈 곳이 없어지고 어디서 왔는지도 신분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된 돼지 군단들인 거죠. 이 돼지 군단들 사이에 행동대장이 한 명 있어요. 이 사람인데 이름이 리 마사노리라고 합니다. 제일 한국인이에요. 2002년에 우연히 미요코를 만났다가 호적에 들어가면서 조카 같은 관계가 됩니다. 미요코의 오른팔 같은 역할이었다고도 하는데 키가 작아요. 167쯤 됩니다. 하지만 몸무게는 130이나 나가서 당뇨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미요코는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인슐린을 자기 돈으로 투여시킵니다. 그러면서도 매일 엄청 많은 양의 고기를 먹여요. 혈당 조절이 안 돼서 당뇨가 생기는 건데
고기까지 먹이니까 주변 사람들은 마사노리가 금방 죽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마사노리가 없었다면 스미다 미요코는 이번 사건을 다 저지르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처음엔 매춘과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협박해서 돈을 빼앗는 방법들을 주로 썼지만 나중에는 가족 해체라는 이름의 이상한 사업을 했고요. 이게 스미다 미요코의 대표적인 사건이 됩니다. 사건 이해하려면은 이 스미다 미요코 주변의 인물 관계들을 좀 알아야 돼요. 이게 보이는 대로 사실 너무 복잡하거든요. 밝혀진 것만 이 정도라는 겁니다. 피해자 숫자나 피해 금액, 규모 뭐 이런 것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가운데가 스미다 미요코 자기가 가족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자, 처음부터 테이 요리타로 2살 어린 사실혼 관계의 동거남입니다. 스미다 미요코의 세 번째 남자가 되는 사람이고요. 처음에는 사귀는 사이였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주종 관계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스미다 미에코죠. 엄마 친구의 딸이고요.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면서 자란 친구이자 입양된 동생이에요. 그리고 얘는 관계도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 사람은 스미다 미요코의 첫째 아들입니다. 테이 요리타로와 그렇다고 낳은 건 아니에요. 먼 친척에게서 데려와 키운 양아들인데 자기가 못생기고 머리가 나쁘다는 걸 잘 안다 그랬죠. 스미다 미요코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정작 아이를 잘생긴 애를 데려온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예. 둘째 아들도 있어요. 스미다 유타로. 친아들로 등록이 돼 있어요. 얘는. 하지만 직접 낳은 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나중에 스미다 미요코를 수사하면서 밝혀진 사실인데요. 친한 친구이자 의붓동생인 스미다 미에코가 어릴 때 약속한 대로 얘를 낳아서 미요코에게 선물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된 겁니다. 미에코가 33살 때 일부러 아이 주려고 잘 알지도 못해요. 이름도 모르는 은행원인 남자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해버려요. 그리고 출산할 때 스미다 미요코의 신분으로 산부인과에 입원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니까 법적으로 스미다 미요코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스미다 미요코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가족을 갖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막상 만들어 놓고 보니까 피가 이어진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여기에 아까 잠깐 봤던 조카로 입양했죠. 금발 돼지들의 행동대장이자 오른팔이에요. 리 마사노리와 둘째 아들인 유타로의 아내 스미다 루이가 있어요. 오른쪽 여자. 원래 이름은 타니모토 루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결혼하면은 남편의 성을 쓸 수가 있거든요. 아마 스미다의 지시가 있진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미요코는 이 중에 유타로와 이 루이, 이 부부를 가장 가족처럼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한 짓들은 잔인하지만 스미다 미요코가 좀 중2병 비슷한 게 있어요. 자기 가족을 로얄 제국, 로얄 패밀리 이렇게 불렀고요. 유타로가 둘째 아들을 나중에 자기 뒤를 이어서 이 로얄 패밀리를 이끌 차기 왕족이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첫째 아들이 여야 되지 않을까요? 왕족의 리더 이렇게 하려면은. 그런데 미요코가 또 얼굴에 대한 집착이 큰 사람이다 보니 잘생긴 둘째를 좀 더 생각했을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도 엄마가 둘 다 엄청 이뻐하긴 했습니다. 켄타로나 유타로도 어릴 때 학교를 제대로 가지 않는 애들이었거든요. 피가 이어진 것도 아닌데 또 어떻게 이런 건 엄마를 쏙 빼닮았습니다. 출석 일수가 모자라서 졸업을 못하게 되자 미요코가 또 건수 잡은 거죠. 학교 찾아가서 가진 문제다 삼으며 교장을 협박해요. 이렇게 교장을 해임 직전까지 몰고 간 적이 있어요. 이렇게 교장 협박하면서 결국 아들들을 졸업시킵니다. 이때 둘째의 유타로는 자기가 배우가 되고 싶었다고 했대요. 지가 잘생긴 걸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지 않으려고 했던 건데 아들이 배우 한다니까 미요코가 또 적극적으로 엄마랍시고 도와준다고는 했지만 실력이 없었는지 배우가 되지 못했습니다. 유타로와 루이죠. 딸 둘을 낳아요. 미요코에게 손녀가 되는데 다 잘해줬어요. 손녀에게도.
스미다 미요코가 이제 할머니고 명품 옷만 사 입혔습니다. 손녀들에게. 그리고 한 번은 손녀가 금붕어를 키워보고 싶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자 바로 그 자리에서 금붕어를 600마리나 사준 적도 있다 그래요. 그러면 스미다 미요코가 이 말도 안 되는 로얄 패밀리 이걸 유지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의 피해자들과 어떤 가족들이 있는지 좀 알아볼 차례인데요. 가족 해체 사업이다 보니까 범행 대상도 가족 단위입니다. 그리고 살해되거나 실종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동시에 여러 가족이 피해를 입어요. 한 가족이 끝나고 다른 피해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시간 순서로 사실 사건을 정리하는 게 맞지만 그러면은 여러 가족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더 헷갈릴 것 같다는 생각에 가족 단위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피해 가족은 하시모토 집안이라고 합니다. 여기 빨간 네모요. 전 영상에서 경찰이 드럼통 안에 시신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했었죠. 그 안에 있던 하시모토 지로가 이 집 사람이에요. 정확하진 않지만 하시모토 집안은 엄마와 두 아들인 하시모토 지로, 하시모토 히사요시의 누나가 있는 네 가족이거든요. 아빠 없이. 누나에 대한 이야기는 또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스미다 미요코가 이 하시모토 가족과 어떻게 아는 사이냐? 예전에 이 가족이 스미다 미요코의 집에서 잠깐 새들어 산 적이 있었대요. 그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고요. 미요코가 40살이 되던 1987년에 3남매의 엄마를 살해한 게 첫 범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987년에 하시모토 가족의 엄마가 실종이 돼요. 그러자 미요코가 이 집의 엄마를 실종 신고합니다. 자기 그 실종된 엄마의 자식들이 있잖아요. 근데도 미요코가 나서서 대신 실종 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년이 지난 2006년에 이 실종된 엄마가 결국 사망 처리되거든요. 이렇게 알고 있었죠, 그때는. 하지만 나중에 이 스미다 미요코의 범행들이 다 드러나면서 조사를 통해 하시모토 가족의 엄마는 친자식들의 폭행으로 사망했고 사건 지역인 아마가사키시 앞바다에 유기됐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스미다 미요코가 이 집 자식들 세뇌해서 엄마 폭행하라고 시켰던 거예요. 경찰이 장소를 수색해봤지만 시신 유기했다는 장소, 이미 시간 너무 지난 뒤라서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게 스미다 미요코의 첫 범행일 거라고 추정되고만 있어요. 가족의 엄마가 사망하자 미요코는 이 집안의 장남인 하시모토 히사요시와 자기 의붓 동생인 스미다 미에코를 강제로 결혼시킵니다. 스미다 미요코가 금발 돼지 군단을 데리고 살던 8층의 그 아파트가요, 이 히사요시의 명의로 된 집이었어요. 결혼도 시키고 이사까지 하자 미요코는 금발 돼지들과 가족들을 모아요. 회의를 엽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망보험에 가입할 것과 자살할 것을 히사요시에게 강요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보험 들고 죽어라. 우리 그 보험금 타서 먹고 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히사요시는 오키나와로 가족여행을 갔다가 사진을 찍던 중 절벽에서 추락해 죽었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 히사요시가 정말 시키는 대로 했는지는 확신할 수 없어요. 아마 미요코와 금발 돼지들의 짓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이 사건은 사고사로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크게 알려지지 않았고요. 아내인 미에코는 4군데의 보험사에서 7,780만 엔의 남편 사망 보험금을 받게 되는데 이걸 다 스미다 미요코에게 줘버렸다는 거죠. 이 사건은 미요코가 하시모토 가족을 범행 대상으로 삼으면서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을 거고요. 미에코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혼까지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1999년에 하시모토 지로가 드럼통 안에서 사망하는 그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왜 사망했느냐? 미요코의 심기를 건드렸던 겁니다. 미요코 가족이 된 사람들은 각자 다 다른 집안 출신이죠. 그래서 표면상 가족이라고는 부르지만 집안별로 가족들별로 피해자들 그룹을 만들어서 정해진 공간에 집단 생활을 시켰어요. 사이비 종교처럼. 이미 엄마와 형은 죽었고 남은 누나는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라 하시모토 지로는 가족이 자기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른 집안 사람들과 같이 지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가족들과 사소한 갈등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자 화가 난 미요코가 지로를 집 안으로 불러들여서 폭행했고 며칠 뒤 사망하자 드럼통에 시신 넣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바다에 유기했던 거죠. 지로의 누나도 경찰이 밝혀내지 못해서 행방불명이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미요코에게 살해됐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이죠. 이렇게 하시모토 집안 사람들은 다 죽거나 지금 어디 있는지 행방불명된 상태로 남으면서 이 가족의 재산은 전부 미요코가 가져가 버리게 됩니다. 왜 가족 해체 사업이라고 부르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죠. 하시모토 지로가 폭행당해서 사망하던 미요코의 집은요, 8층 그 아파트 이렇게 생겼습니다. 꼭대기인데 집을 나무로 다 둘러싸놨대요. 그래서 이 집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막았고 밖에서는 뭐 안에 들여다보지 못하게 이렇게 차단해 놓은 거죠. 여기까지가 첫 범행 대상이었던 하시모토 집안 사건이 됩니다. 피해 대상이 될 가족에게 접근해서 길들이고 분리시켜 죽인 뒤 재산을 빼앗는 범행 방식을 주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이 집에서 죽은 사람들은 더 있습니다. 꽤 많아요. 여러 가족이 동시에 피해자가 됐거든요. 이거는 다음 영상에 이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